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SAP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규 매니저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AWS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자동화하고 어떻게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데모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SAP를 잘 아시는 분들도 이제 대부분이시겠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SAP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AP는 여러분들께서 SAP ERP라는 전사적 리소스 관리 시스템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전 세계 180개국에서 40만 고객사 이상이 이제 그 SAP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개 회사 중에서 92%, 100대 기업의 98%가 SAP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대기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의 SAP 솔루션이 공급된 그 회사들을 보면은 80%가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SAP 솔루션들이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중소기업에도 계속 이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버티컬한 산업계에서도 전 세계 푸드업계의 78%, 또 전 세계 의료기기 회사의 82%가 SAP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전 세계 매출 관련 트랜잭션 중에서 77%가 관여를 한다고 알려질 정도로 SAP는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업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미션 크리티컬한 솔루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왜 우리 회사의 재무 데이터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간다고? 아니면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동하고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AWS에 조인한 거는 작년 8월인데요. 저는 17년 이상 SAP 컨설턴트로 일했고 총 이제 19년 정도의 그 IT 경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AWS에서 조인해서 고객들과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SAP를 유닉스 시스템도 아니고 리눅스 시스템 위에 또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우리 데이터를 올릴 수 있죠? 이런 좀 약간 푸대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SAP 가장 최신 버전의 SAP S4HANA ERP 버전이 현재 AWS에서 7개 회사 이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전체 SAP S4HANA 프로젝트의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로 이제는 AWS 클라우드 위에서 SAP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이고 되돌아갈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넘어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AWS 클라우드 위에서 SAP를 구축하시고 도입하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SAP의 차세대 버전인 SAP S4HANA는 인메모리 DB인 하나DB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DB는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서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AWS에서는 단일 인스턴스로서 12TB까지의 메모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달 전에 6TB, 9TB, 12TB짜리 인스턴스가 출시되어서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DB를 AWS에서 구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가격 하락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베니핏을 드리고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예전에 도입했던 그런 프로세스나 메모리가 노후화되거나 아니면은 신규 기술이 적용된 그런 CPU를 항상
원하실 때 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버 단만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단, SAP를 이제 구축하시고 운용하시는 그런 대기업들 중에서는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개인이나 사용자를 통해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징하고 계신데요. 이런 클라이언트 툴마저도 AWS 위에 구축을 해놓고 사용자들은 이미지 스트림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됨으로써 그런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민감한 데이터들을 밖으로 유출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에서 제공해 주는 그 완전 관리형 서비스, IoT나 아니면은 AI 서비스, 머신러닝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께서 이제는 AWS 위에서 SAP를 고려하시는 것을 구축하시는 것을 1순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보면은 최상단위에 이제 스트럭처 데이터라고 해서 ERP나 CRM 솔루션에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 많은 인력을 들여서 정제되고 구축되어 보관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데이터인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다시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에 돌리기 위해서 다시 데이터의 혼돈 속으로 빠뜨린다고라는 그런 이론이 이제 이런 이견 때문에 그 ERP 데이터를 머신러닝이나 AI 서비스랑 연계하는 것을 많이 꺼려했는데요. 하지만 컴퓨팅 기술과 스토리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나 아니면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이미지나 보이스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제된 아주 굉장히 순도가 높은 데이터를 컴퓨팅 기술과 AWS의 AI 서비스,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용해서 같이 분석을 해서 기존에는 누릴 수 없었던 데이터로부터 올 수 있는 효용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데이터 레이크고요. AWS에서 데이터 레이크라 하면은 S3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S3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AWS가 완전 관리형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스토리지,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스토리지가 아니라 AWS의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서버리스 컴퓨팅이 람다, 그다음에 뭐 IoT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마치 뇌가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 AWS 완전 관리형 서비스와 연계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스토리지가 아니라 하나의 뇌 역할을 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기업이 소중한 고객 데이터 혹은 기업 활동에서 비롯되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또 다른 웹에서 나오는 로그나 아니면은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나온 센티멘탈한 분석 데이터와 함께 같이 머신러닝이나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시면은 기존에는 누리실 수 없었던 밸류를 더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AWS에서 SAP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어떻게 SAP처럼 굉장히 무겁고 고치기 힘든 그런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AWS AI 서비스와 쉽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에서 AI 서비스나 머신러닝을 비즈니스 서비스에 도입을 하시려고 하실 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에는 AI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데이터 분석가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머신러닝을
구현할 인프라 담당자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의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벽돌부터 이렇게 쌓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AI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AWS의 완전 관리형 AI 서비스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바퀴부터 자동차 이렇게 구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처음에는 뭐 서핑이나 보드를 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혁신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시면은 직접 머신러닝을 구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 AI 서비스들을 복합적으로 구현하셔서 구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 저희 기업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서 먼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거창하게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작은 목표부터 세우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AI 서비스나 머신러닝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가? 우리 회사에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는가? 혹은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존의 작업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는가? 이런 프로세스들은 고객들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AI나 머신러닝이 너무나 먼 그리고 관계가 없는 본인들의 비즈니스와는 관계가 없는 이제 그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못 하셨는데요. AWS의 AI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고객이 비즈니스 프로블럼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AI 서비스의 카탈로그를 보시면은 이렇게 1년 전만 해도 여기에 절반 정도밖에 없었는데 계속 AWS가 이제 AI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처음에는 이런 서비스들을 구축하시기 위해서는 고객들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만드셔야 되는데 AWS에서는 고객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패턴의 그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으로 구현 가능한 그런 AI 서비스들을 이렇게 상품화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존 컴프리엔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에서 어떤 주제어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센티멘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아마존 렉스는 챗봇을 구현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폴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해드리는 서비스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구축을 처음부터 고객께서 만드시려고 할 때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자연어 처리와 또 계속 끊임없는 향상을 이제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AWS에서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많이 쓰는 그런 OCR 기능도 AWS에서 레코그니션이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서로 다른 언어 간 그 트랜슬레이션도 이제 아마존 트랜슬레이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는 아마존 폴리와는 정반대로 음성 정보를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S3고요. S3는 단순한 스토리지가 아니라 이러한 AI 서비스와 마치 신경망으로 연결된 하나의 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S3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구축을 하실 때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기업이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전문가를 다시 소싱하셔야 되고 찾아내야 되시고 발굴하시고 교육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 때문에 AI 서비스나 머신러닝 서비스를 도입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AWS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완전 관리해주는 스토리지인 S3와 서버리스 컴퓨팅인 람다를 사용을 하시면은 아무런 추가 인프라 구축 없이 SAP 혹은 다른 웹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AWS AI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회사에서 기업에서 AI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AWS AI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 없고요. 데이터 어널리시스, 머신러닝 고객께서 직접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 분석가를 처음에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AI 서비스와 머신러닝을 위해서 새로 인프라를 구축하시고 운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노하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업에서 AI 서비스나 머신러닝을 도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AWS에서 완전 관리해주는 AI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이러한 복잡한 처음 장벽을 뛰어넘지 않고서도 쉽게 비즈니스 유저와 그리고 혁신해야 될 비즈니스 프로세스만 있으시면은 AWS AI 서비스로 이런 비즈니스 혁신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서 자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블럼이 뭔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AP에는 전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표는 매출이나 아니면 고객이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증빙 데이터셋으로서 이제 매출 전표라는 것이 끊기고요. 매출 전표에는 항상 실물 증빙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전표에 기존에는 기존 프로세스는 매출 전표의 증빙 파일을 이제 첨부해서 나중에 뭐 국세청이나 이런 세무감사에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단순히 증빙 파일을 첨부 파일로 용도하는 게 아니라 증빙 파일에는 이미 SAP 전표를 만들기 위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증빙 파일을 단순히 첨부 파일로 이용하지 않고 이 증빙 파일을 올리기만 하면은 이런 증빙 파일을 올리기만 하면은 이 증빙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서 SAP 필드에 넣으실 수도 있고요. 혹시 이런 증빙 파일에 기업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될 민감한 정보가 있을 때 관제를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AWS AI 서비스로 쉽게 관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을 경우 이런 서비스들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대기업일 경우에는 보통 10테라 이상의 이제 SAP ERP 데이터를 갖고 있고 크게는 100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민감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동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아마존 메시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 속에 민감한 패턴이나 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아마존 메시를 통해서 관제를 하실 수 있고 알럿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아마존 메시는 딥러닝을 통해서 AWS가 완전 관리용으로 서비스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민감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감지하고 또 크게는 뭐 페타바이트 단위 사이즈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관제합니다. 그리고 또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사용자가 계속 사용할수록 또 시간이 늘어갈수록 기능이 계속 향상되는 그러한 특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데이터와 아마존 메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들어가고요. S3에 기업의 데이터를 넣고 S3에 데이터가 들어갔을 경우 그런 것들을 트리거 시키는 AWS의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이 람다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러한 그 기업이 민감한 정보를 자동으로 관제할 수 있는 이런 데모를 만들어봤습니다. 아키텍처고요. 여기에 이제 AWS 개발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은 아키텍처가 약간 조금 이상하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도 안 나왔고요. VPC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물론 SAP 같은 경우에는 AWS 위에서 구축될 때는 굉장히 하이 어베일리비티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그 두
개 이상의 가용 영역 위에서 굉장히 약간은 복잡한 그 아키텍처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이미 기구축되어 있는 SAP 시스템과 AWS가 제공해주는 완전 관리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초점했기 때문에 SAP 아키텍처는 그대로 두고요. 하지만 S3나 메시나 클라우드 와치나 람다는 AWS가 완전 관리형으로 스케일빌리티, 시큐리티를 자동으로 관장해주는 그런 서비스라서 별도로 이렇게 복잡한 아키텍처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 그냥 서비스 흐름만으로도 아키텍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SAP에 익숙하신 분은 SAP 정말 익숙하신 화면일 겁니다. SAP 화면이고요. SAP 화면은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 화면이고요. SAP의 이제 이거는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FB02에서 이제 매출 전표를 생성을 하고요. 매출 전표에 대한 증빙 파일을 FBB03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전표 증빙 파일을 올리게 됐는데요. 전표 증빙 파일에 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 알럿을 주는 데모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전표는 이제 생성이 되었고요. FB03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빙 파일을 굉장히 간략한 증빙 파일에는 이 이메일 5개가 들어가 있는 증빙 파일을 올린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런 증빙 파일,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 하시게 되면은 SAP와 S3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증빙 파일이 S3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메시 기능은 S3에 있는 텍스트나 CSV 파일, 텍스트 기반의 파일에서 민감한 정보를 뽑아내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딥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전 정해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메일을 이제 집어낼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번호, 아니면 카드 번호, 민감한 정보, 또 여러분들께서 AWS 개발을 하실 때 뭐 VPC 로고라든가 뭐 이런 트레이스 로고들을 관리를 해서 AWS의 보안 감지, 보안 위협 감지까지 해주는 이런 서비스고요. 말씀드린 대로 SAP에서 증빙 파일을 올리게 되면은 사전 정의된 S3 버킷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여드린 바와 같이 S3에 잘 업로드가 되었고요. 사실 이런 증빙 파일이 굉장히 10테라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인데, 이런 그 AWS 위에서 SAP를 구축하시게 되면은 S3를 바로 도큐멘트 매니징 시스템으로 붙여서 이런 것들을 장점을 이제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3 버킷에 텍스트 파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메시 콘솔에서 특정한 버킷을 관제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관제를 하겠다고 설정을 하고 S3 버킷 관제를 할 때 특정한 패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클라우드 와치로 알럿을 주라는 이러한 서비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까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이후 보여드리는 화면은 S3에 올라간 증빙 파일의 이메일을 감지를 해서 아마존 메시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전에 S3에 어떤 파일이 생성이 되었는데 그 S3 파일에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자동으로 패턴을 감지를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에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람다를 트리거 시킬 수가 있죠. 람다를 트리거 시켜서 어드민 관리자한테 알럿을 주거나 메일이나 SMS로 알럿을 주거나 아니면은 SAP 테이블에 이러한 히스토리성 데이터들을 쌓게 함으로써 다음 날 관리자가 와서 이런 것들 히스토리를 확인을 하고 보안에 위협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메일만 보여드렸는데 메시에 사전 정의된 이런 서비스들이 200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은 기업이나 아니면은 운영하고 계시는 개발하고 계시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야 됐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 또 머신러닝 인프라를 구축하실 수 있는,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운영자가 있었어야만 했는데, 그러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도 AWS AI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서비스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파일들이 모두 텍스트 기반의 파일일 이유는 없죠. 반드시 어떤 전표에 대한 증빙 파일을 올리실 때 그 증빙 파일이 이미지 스캔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보이스나 아니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증빙 파일을 올리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고 개발하시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OCR 기능을 통해서 특정한 서비스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의 이미지 정보에 혹시 민감한 정보, 이메일이나 사용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만약에 그러한 정보가 유럽에 위치해 있는 경우 그런 데이터들을 유럽 외에 인터페이스 할 때에는 GDPR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프로세스를 관장하실 수도 있고요. GDPR에 대비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내규상 첨부 파일에 있지 않아야 될 기업이 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알럿을 받고 싶다고 하실 때 이런 서비스들을 직접 만드시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나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던 메시와 아마존이 제공해주는 이미지에서 사람이 인지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같이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아마존의 이미지 센싱 서비스인 레코그니션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레코그니션은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거나 감정을 읽거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또 유명한 인식, 또 안전하지 않은 이미지를 검출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기능은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OCR 기능이라고 하죠. OCR 기능 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OCR 기능과 메시를 통해서 이미지에 기업이 민감한 정보가 있는 것을 검출하는 데모를 만들었습니다. 아키텍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AWS가 제공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증빙 파일로 사용하게 될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캡처한 화면이고요. 아직 레코그니션이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인보이스 파일을 이용을 해서 데모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통해서 텍스트를 감지하고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시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FB03이라는 전표 증빙을 올리는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S3에 업로드하게 되면은 S3에 어떤 파일이 생성이 되면은 람다를 트리거 시킬 수 있습니다. 람다가 해당 이미지 파일을 스트림으로 레코그니션으로 보내고요. 레코그니션이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면은 그것을 다시 추출된 그런 텍스트를 파일로 다른 S3 버킷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데모의 연속이 되는 거죠. 특정한 S3 버킷에 텍스트 기반의 파일이 있을 경우 메시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네, 지금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했던 이 서버가 버지니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약간은 좀 텀이 있었고요. 이렇게 S3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은 특정한 S3 버킷에 이미지 PNG 확장자를 가진 이미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말씀드린 바와 같이 S3의 파일이 생성이 되면은 그것을 람다를 트리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람다가 해당 이미지를 레코그니션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코그니션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다시 S3의 확장자 txt라는 파일에다 저장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열어보면은 인보이스 이미지에서 추출한 텍스트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되는데 저는 제이슨 형태로 어떤 텍스트 위치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 단지 이제 민감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쭉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원 컬럼 테이블로 이제 만들었고요. 원 컬럼 CSV 형태의 이제 파일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이제 CSV 파일 혹은 텍스트 기반의 이런 파일을 메시가 이제 그 관제를 하고 있다가 민감한 정보, 사전에 정의된 민감한 정보, 알럿 설정한 민감한 정보가 발견이 되면은 이제 사용자한테 알럿을 주는 이런 데모입니다. 아마존 메시 콘솔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메시 콘솔에서 여러분들께서 관제를 하시고 싶으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알럿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에서 민감한 첨부 S3 특정한 S3 버킷에서 민감한 정보가 올라왔다는 것을 알럿을 줬고요. 이것을 다시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로그로 보내서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에서 람다를 트리거 시켜서 다시 알럿을 주는 이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런 데모를 만들 때 불과 3사람이서 저는 이제 인프라 컨설턴트고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 재무 컨설턴트가 필요하고 또 개발자분이 필요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총 3명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고 FI 랩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신 그런 재무 전문가들과 함께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제가 생각했던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들께서 그냥 여유 있게 집에 가셔서 각자 작업할 분량을 하시고 일주일 후에 이제 서로 작업한 내용을 합쳐서 이제 만들어진 이 데모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지만은 이런 데모들을 고객들께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많은 흥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사에도 구축할 수 있는지 계속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기능만 구현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케일빌리티 아니면 시큐리티까지 같이 보장되는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기업이 민감한 정보를 관제하는 서비스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딥러닝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문가 아니면은 머신러닝 인프라 전문가 없이 만드실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히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 없이 AI나 ML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AWS 서비스의 특징이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시고 더 이상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실패 비용이 더 이상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혁신과 더 자주 혁신을 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이런 고객이 갖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함에 있어서 머신러닝이나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가 관제한 알럿을 준 이 데이터를 SAP 테이블에 다시 이제 쌓은 거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메일이 검출되었다. 어떠한 특정한 파일이 있으니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러한 이메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관리자가 조회를 할 수 추후에 관리를 조회를 할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의 히스토리로 쌓으실 수도 있고 알럿으로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AWS AI 서비스의 하나나 두 개 아니면은 여러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만드시면은 기업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이슈, 비즈니스 프로블럼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적은 인력으로, 적은 비용으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미지 아마존 레코니션 기능을 이용해서 FI 재무 그 기업이 재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SAP에는 이제 벤더 그 거래사라고 하죠.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올리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기업이 정보를 올릴 때 기업이 정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과 거래해야 될 통장 사본을 이미지로 이제 첨부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을 단순히 증빙 파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 파일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수기로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빙 파일을 올리는 것이 아닌 증빙 파일을 올려버리면은 그 증빙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SAP에 필요한 필드에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 하고 그 이후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게 하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들을 한 개, 두 개 할 때는 사람이 해도 괜찮지만은 하루에 한 명이서 뭐 1000개 이상의 벤더를 등록을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이 붙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람의 도움 없이 바로 자동화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에 기업에 필요한 그 벤더사에 관련된 통장이나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올리면은 그런 벤더 크리에이션이 자동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혁신, 이노베이션이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S3에 벤더의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을 올리게 되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S3에서 람다를 트리거 시키고요. 그 람다가 레코니션으로 서비스를 보내고 다시 레코니션은 람다를 통해서 SAP에 이제 해당 그 추출한 정보를 SAP에 필요한 필드에 이제 넣게 됩니다. SAP에서 벤더 크리에이션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아직은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추출되는 정보는 한글 정보는 제외하고 사업자 번호만 이제 추출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는 순간 해당 필드에 사업자 번호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프로세스에서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SAP 솔루션에 사업자 등록, 벤더의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하실 때는 항상 휴먼 실수가 동반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AWS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데모, 프로세스 데모입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에서 등록번호를 추출하거나 이제 이후에서는 통장 사본을 올리시게 되면은 통장에서 계좌번호를 바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계좌 정보 등록이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로직을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영문 증빙 이미지 파일일 경우에는 많은 뭐 주소라던가 이름 필드까지 완전히 자동화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또 레코니션이 이제 한글화가 완료가 되면은 이러한 한글로 추출된 이런 텍스트를 이 텍스트가 주소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매칭시키는 머신러닝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은 모든 프로세스를 완전히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AP 솔루션에도 SAP의 트렌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오토메이션하고 이노베이션하고 보다 리스크 없이 운영할 수 있냐인데 이러한 것들을 AWS AI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도입을 하실 수 있고 운영을 하실 수 있고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모는 챗봇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한 겁니다.
SAP에 이런 챗봇이나 AI 서비스를 붙이는 것이 오히려 SAP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색한 일인지 아실 거예요. SAP에 뭔가 외부 난 SAP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보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마 하시는 거를 꺼려 하셨는데, AWS 완전 관리형 서비스의 가장 특징은 이런 보안이나 스케일러빌리티를 완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닌 또 머신러닝이나 AI 서비스를 직접 만드시지 않는 장점 외에도 이런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챗봇과 같은 요즘에 핫한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뭐 레고 블록 쌓듯이 쉽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데모는 제가 AWS, 사실 저는 SAP만 했기 때문에 AWS는 거의 모르는 상태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AWS 서비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쉽게 붙일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거의 하루 만에 이제 붙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챗봇 서비스인 아마존의 챗봇 서비스인 이제 아마존 렉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렉스를 이용하시면은 대화형 예약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고 대화형 정보 제공을 하실 수 있고 알렉사를 구축한 API를 이제 고객께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챗봇, 뭐 고객 서비스, 뭐 기업 정보를 리모트로 메신저를 통해서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음성 비서 서비스들을 이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제 이 아키텍처로 붙였는데요. 아마존 렉스는 슬랙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시중의 그런 퍼블릭한 그런 메신저와 너무 쉽게 연동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고객께서는 별도의 인터페이스, 챗봇을 위한 UI를 만드실 수 있지만은 기존에 이미 상품화된 그 상용으로 서비스화된 아니면은 무료로 서비스화되고 있는 이런 메신저를 붙여서 고객께서는 단지 레고 블럭형으로 서비스를 갖다 놓기만 하시면은 완전 IT 인프라나 뭐 이런 별도의 구축 없이 완전 관리형 챗봇 서비스들을 구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도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는 슬랙이라는 메신저고요. 그래서 꽃을 주문하는 서비스, 그 오더 서비스를 SAP와 연결을 했습니다. 기업에서 웬 꽃이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이 꽃을 주문하는 그 서비스가 그 아마존 렉스에서 샘플로 이렇게 블루프린트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이제 붙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거의 사용했고요. 이렇게 꽃을 주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꽃을 이제 주문하고 싶은지 이제 물어봅니다. 예, 장미를 주문하고 싶다라고 이제 로지지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원래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챗봇 서비스를 처음부터 구축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매칭시키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꽃이 종류를 넣는 것과 꽃을 그냥 로즈로 넣었을 때, 로지즈로 넣었을 때 복수형이냐 단수형이냐에 따라서도 기능이 작동하냐 안 작동하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아마존 렉스는 이러한 약간의 실수도 관용할 수 있도록 자연어를 맥락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내재되어 있고요. 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사용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계속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픽업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뭐 투데이라고 하죠. 이렇게 투데이나 아니면 날짜 형태로 숫자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존 렉스에서 연계된 AP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날짜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구축하실 때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죠. 이런 것 하지만은 아마존 렉스가 제공해주는 그런 API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또 아마존 렉스가 제공해주는 인벤토리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1월 6일이기 때문에 11월 6일 언제 몇 시에 이제 가져갈 거냐고 물어보고요. 6pm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6땡땡00이라고 하셔도 되고 6땡땡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쭉 뭐 6hour라고 해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듣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 렉스가 한번 서머라이즈를 해줍니다. SAP에 지금까지 주문한 내역을 보내기에 앞서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해주고요. 이 서머라이즈를 한번 보시고 맞다고 하면은 오케이, 뭐 오케이라고 해주시고 오케이라고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도 아마존 렉스는 그런 것들을 관용해서 이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SAP 화면에서 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SAP 솔루션이 윈도우즈 친화적인 솔루션이라서 제 PC가 이제 맥이라서 저희 아마존이 제공해주는 VDI 서비스는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챗봇과 연계된 이 화면이 SAP의 개발 화면인데 아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코드가 아니라 단지 한 그 스페이스 포함해서 65줄의 그런 펑션만으로도 기존의 그런 아마존 렉스가 잘 이제 연계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화면은 SAP에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SE11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6시에 장미를 주문한 내역이 들어와 있게 되는 거죠. SA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방식까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정교한 프로세스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SAP 오디시라고 하나요? SAP의 규칙상 이런 것들을 정교한 SAP가 정한 스탠다드한 방식으로만 이제 해야 되게 되는데, 이러한 람다나 아마존의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인 람다의 SAP 아바 프로그램과 통신할 수 있는 API를 이제 사이선을 통해서 올리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SAP에서 레코멘데이션하는 굉장히 표준된 프로세스로 만드실 수가 있죠. 이러한 챗봇으로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SAP를 붙이는 데 있어서 그냥 하루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또 이러한 챗봇 서비스들을 또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고객께서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것이 아닌 그냥 서비스를,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갖다 놓고 연결만 해놓는 것만으로도 보안이나 스케일러빌리티가 보장된 이런 서비스들을 구축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제 AI 서비스들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가 아닌, 수십 명이 팀원이 들어가야 되는 프로젝트가 아닌 한두 명이 그냥 수다를 떨면서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로블럼에 대해서 만드시면서 고민하시면서 같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툭툭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고객께서 좀 욕심을 부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AI 서비스나 이런 것들로 자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렇게 혁신할 수 있고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은 직접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딥러닝을 통해서 고객 특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혁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앞서 이제 소개된 그런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도입조차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굳이 내리자면은 고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문제와 고객의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 유저만으로도 별도의 딥러닝, AI, ML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복잡한 인프라의 구축 없이도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의 고객이 데이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뭐 세션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또 AWS를 향유하시는 분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